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기억에 남는 구절을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수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프랭클 박사의 한 동료는 3월 30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그런 꿈을 2월경에 꿉니다. 그런데 이 동료는 3월 30일이라는 꿈속의 목소리가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3월 29일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고열이 발생했고 3월 30일 의식을 잃고 다음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친구의 죽음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프랭클 박사는 불과 한 달 후인 1945년 4월에 극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동료분이 조금만 더, 한 달만 더 자신의 삶에 희망을 가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프랭클 박사의 동료만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까지 일주일 동안 수용소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 기간에 사망률이 급증한 것은 가혹해진 노동, 새로운 전염병 등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항상 가족과 지냈던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희망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고 그들에게 절망감이 덮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은 선택의 자유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프랭클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따라서 우리의 선택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또 다른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법의학을 전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 의과대학 동기들이 가는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의사로서의 길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두려움이 있었지요. 친구들도 다 걱정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그냥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하지 왜 이상한 거 하느냐? 라고 걱정해 준 친구도 있었어요. 20대에는 저는 사실 돈이나 명예에 대한 생각보다는 친구들과 떨어진다는 분리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을 위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를 보는 그런 임상의사와 시신을 보지만 사람을 보는 건 같으니까요. 같은 의협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제 운명을 정했다면 법의학을 하지 않았을 테고 지금 여러분과 만나는 기회도 가지지 못했겠죠. 결국 어떤 사람도 어떤 운명도 그와 다른 사람, 그와 다른 운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는 것도 자신만의 일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스스로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그것은 반대로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나치 강제 수용소 수감자 중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프랭클 박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에 처음 잡혀갔을 때 출판하려고 집필 중이던 원고를 압수당했습니다. 이 원고를 새로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과 강제 수용소의 어두운 막사 안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는 작업은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죠. 원고를 잃어버린 시련이 그를 계속 살아가게 할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